자, 삼성전자 주식이 액면 분할을 하면서 주식이 5만 원으로 이렇게 작아졌죠. 자, 5만 원으로 액분을 했을 당시에 이 2천억이라는 이 거금을 몰빵한 개인 투자자가 있었죠. 한때 뉴스에 좀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 자, 그렇게 매수를 했는데 2천억이나 매수했죠. 2천억. 돈이 아주 많은 개인 투자자인 듯 합니다. 자, 2천억을 몰빵을 했는데 단기적으로 큰 손실이 났었죠. 5만 원에 샀는데 이 주식이 이 3만 원, 3만 7천 원 정도 수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렇게 하락을 했을 때 보통 이렇게 생각을 했을 겁니다. 아이고, 저거 5만 원에 액분할 때 2천억이나 투자해가지고 손실이 엄청나겠다. 그리고 미중 무역 협상도 안 좋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한데 저 어쩌노 이러면서 막 다들 걱정했을 겁니다. 야, 이 손실이 얼마냐 이런 식으로 다들 생각했겠죠. 자, 그러나 결국은 큰 이익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죠. 이게 바로 믿음의 대가입니다. 믿음의 대가.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투자를 했는지 그런 어떠한 확신이 있었겠죠. 그런 확신을 가지고 투자를 한 겁니다. 투자를 했는데 타이밍을 정확하게 잡는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죠. 쉽지 않습니다. 절대. 자, 그런 상황이었는데 결국은 큰 이익으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면 HLB의 믿음의 대가는 얼마나 될까? 이런 부분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삼성전자 몰빵하고 나서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삼성전자 액분을 했을 때 바로 5천억을 2천억을 투자를 했죠. 자, 보시면 여기 액면 분할 여기에서 했습니다. 여기 나오죠. 여기에 보시면 종가가 5만 1,900원이죠. 자, 액면 분할하고 뭐 한 5만 원대에 샀다고 하니까 뭐 요 정도에 샀겠죠. 요 정도에 몰빵을 했습니다. 2천억을 몰빵했죠. 2천억 몰빵을 하고 자, 그러면 2018년 5월이니까 2018년 5월 달에 5만 원에 몰빵을 하고 저가가 36,850원이죠. 거의 뭐 20% 수준까지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2천억이나 투자했으니 손실이 어마어마했겠죠. 자, 그러나 계속 버텼죠. 계속 버텼습니다. 이 사람 계속 버티고 이때도 버티고 계속 버텼죠. 자, 버텼더니 결국은 5만 원까지 올라왔죠. 5만 원까지 올라온 게 2019년도 10월 달에 올라왔습니다. 2019년 10월 달에. 자, 2018년도 5월에 사서 2019년 10월이니까 1년 반 정도 만에 이제 원금 회복이 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이게 계속 이제 그냥 기다린 거죠. 장기로 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2천억을 한 번에 투자했죠. 이 삼성전자는 믿을 만하다. 뭐 그런 마음으로 투자를 했을 겁니다. 자, 여기서 투자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겠죠.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뭐 이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겠죠. 올라갈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예상외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자, 그렇지만 결국은 인내하고 믿음을 가지고 인내를 했겠죠. 믿음이 없으면 이 인내는 불가능합니다. 1년 반 동안 손실이 그냥 뭐 한 600억 손실 나고 이렇게 되었을 텐데 그러면 뭐 잠도 못 자고 뭐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그런 상황이죠. 자, 근데 계속 버티고 결국은 5만 원 넘기고 지금은 62,000원까지 올라갔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자, 1월 10일자에 나온 소식입니다. 자, 삼성전자 액면 분할 전에 2천억 몰빵한 슈퍼개미 근황은 PB들 아직도 들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죠. 분할 후에 이 개미 대거 유입에 베팅을 한 거죠. 이 사람의 생각은 분할을 하고 나면은 개인 투자자가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싸졌으니까. 그랬지만 작년 초에 예상외로 많이 빠졌죠. 자, 그러면서 작년 초 급락 수백억 손실이 났습니다. 수백억 2천억 투자인데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2천억이 엄청나게 큰 돈이고 그 중에 수백억이 손실이면은
정말로 큰 손실이죠. 자, 이렇게 대형 증권사 서울 강남 지점에서 한 슈퍼개미가 삼성전자 2천억 몰빵해서 8만 주를 사들였다라는 소문이 확산이 됐죠. 자, 그런데 이 소문은 사실인 걸로 드러났습니다. 이 사람은 이 4차 산업혁명의 최대 수혜주 삼성전자다. 이렇게 딱 이제 자기만의 포지션을 잡았죠. 그리고 장기간 꾸준하게 상승 흐름을 타고 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액면 분할 후에 주가가 4만 원, 5만 원대 수준으로 낮아지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대거 유입될 것이다. 이런 이 전략을 가지고 이 거액을 베팅한 거죠. 그리고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빠졌을 때 이랬겠죠. 저 사람은 뭔 생각으로 이렇게 투자해 가지고 어마어마하게 손실을 받겠구나 이러면서 상당히 뭐 걱정을 했을 겁니다. 이런 이 큰 부자 걱정을 했겠죠. 일반 투자자들이 걱정 안 해도 될 걱정을 뭐 많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주가는 슈퍼개미가 예측한 대로 흘러가지 않았고 또 빠졌죠. 그리고 2019년 1월 4일에는 37,450원까지 추락했습니다. 분할 전 마지막 거래일에 비해서 30% 정도 빠진 거죠. 자, 투자 원금 대비 580억입니다. 투자 금액이 크다 보니까 580억 손실이 난 거죠. 2천억 중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중무역 분쟁 격화 등의 요인으로 1년 내내 뭐 안 좋았지만 이 슈퍼개미는 어떤 판단을 내렸을까? 이 고액자산가는 수백억 손실을 봤지만 그냥 들고 간 거죠. 계속 들고 간 겁니다. 워렌 버핏이 이런 식으로 투자죠. 자, 이렇게 투자 비중을 거의 줄이지 않고 계속 들고 갔다고 입을 모으고 있죠. 자, PB들의 전원들이 슈퍼개미가 지금까지 투자 원금을 전에 유지하고 있다고 하면은 수익은 364억에 달하죠. 2천억 투자해서 364억 수익을 봤으면 잘한 거죠. 한 1년 반, 한 2년 정도 되죠. 2년 투자해서 2천억 가지고 360억 벌었으면 괜찮은 겁니다. 2천억 가지고 360억 벌면 괜찮은 거죠. 자, 한 증권사 주식 영업 담당 임원은 삼성전자 액분 결정한 2018년 1월 말 이후 상당수 증권사가 일선 PB센터를 통해서 고액자산가들에게 삼성전자 매수를 권했다. 2천억 원어치를 사들인 슈퍼개미도 이 같은 분위기에 편승해서 투자를 결정했을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자, 이 산 타이밍은 뭐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자기가 산 이유를 명확하게 알고 있다는 거죠. 본인이 왜 그 주식을 이 삼성전자라는 주식을 내가 샀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자기만의 신념을 가진 겁니다. 신념을 가지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신념을 가지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믿을 수 있다. 그런 판단을 내리고 투자한 거죠. 그렇게 투자하고 나서 주가가 뭐 내려가서 상당히 실망스러웠겠지만 그런 믿음이 강력했기 때문에 인내를 할 수 있었던 거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런 이 상황이 이제 HLB에 접목을 시켜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HLB는 지금의 시점에서 어떻게 될 거냐? 이 삼성전자의 저런 변화하고는 좀 차원이 다르죠. 지금 시총이 이제 5조도 되지 않는 상황인데 항서제약 시총이 이제 67조 정도 되고 있죠. 67조 정도 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만 판매를 하는데 위암 3차 가지고. 자, 그런데 지금 HLB는 차세대 이제 항암 시장의 트렌드, 메가 트렌드가 면역 항암제 플러스 표적 항암제 또는 대사 항암제죠. 자, 그런 이 부분들을 통해서 병용을 통해 가지고 ORR 값을 줄이는 게 메가 트렌드입니다. 자, 그런 메가 트렌드의 이 중심에 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부분이 세계에서 가장 블록버스터 약물이 키트루다죠. 근데 키트루다하고도 지금 병행을 하고 있습니다. 병용을 하고 있죠. 자, 그리고 옵디보하고도 병용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가장 빠른 가남 캄넬리 주맙하고 병용을 하고 있고, 이 시장이 지금 상당히 큰 시장이죠. 자, 그리고 위암 2차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그런 부분을 본다고 하면은
변화되는 시총의 변화는 삼성전자의 저런 시총 변화하고는 거의 뭐 상대가 되지 않겠죠. 규모 자체가 완전히 다르다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런 부분을 계속해서 이제 견뎌 나가는 그런 시기가 필요하죠. 시간이 항상 필요한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죠. 그리고 이런 지루한 구간, 그리고 겁나는 구간, 그리고 올라가는 이런 구간도 겁나는 구간입니다. 상당히 주가가 강세를 보이죠. 강세를 보이면 이 상당히 내가 생각했던 이런 기업 가치까지 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강세를 보면서 올라가면은 이걸 이제 처분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라도 고민, 내려도 고민, 횡보해도 고민, 그런 고민들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자, 그런 부분을 계속 견뎌내는 것은 결국은 그런 강력한 믿음, 그 부분이 거의 다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강력한 믿음이 있으면 결국은 인내로 이어지는 거죠. 그런 상황을 다 견뎌 나가면 그 믿음에 대한 보상은 제가 보기에는 삼성전자에서의 저런 보상하고는 차원이 더 다른 보상이 나타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강력하게 믿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강력하게 믿고 있으니까 지금 계속 이렇게 이런 상황이 발생하든 저런 상황이 발생하든 계속 믿고 갈 수 있는 거죠. 믿고 갈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렇게 좀 보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셀리버리가 상당히 많이 강력하게 올라섰죠. 자, 이 부분이 뭔가 에로가 성사가 돼서 올라간 게 아닙니다. 성사되기 일보 직전인 상황이다. 그런 뉘앙스로 기사가 나온 거죠. 그거 가지고 이렇게 올라섰죠. 자, HLB도 마찬가지죠. 성사되기 일보 직전이다. 그 부분을 보면은 셀리버리보다도 더 가까이 지금 다가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지금 뭐 단기적인 시각으로 본다고 해도 곧 나오겠죠. 그런데 너무 이렇게 단기적으로 그러면 월요일쯤 나오겠지 이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항상 느긋하게 생각을 하는 게 좋습니다. 그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내가 정말로 매도할 거냐, 매도할 생각이 뭐 없다 그러면, 내가 생각한 이 매도 가격이 있다 그러면 그게 한 달 뒤에 나오든 2달 뒤에 나오든 뭐 3일 뒤에 나오든 그런 부분 그냥 묵묵히 가면 되는 거죠. 앞만 보고 뚜벅뚜벅 묵묵히 걸어가면 되는 거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성질이 급한 이 주식 시장에서는 성질이 급하면 돈을 거의 잃는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질 급한 사람들은 이 주식판에서 살아남기가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결국은 내 수익을 얼마나 크게 만들어 주느냐, 그런 게 이제 이 주식판에서 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워렌 버핏이나 피터 린치를 보면은 그런 답이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이 평소 성격이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이 주식판에서만큼은 아주 냉철하고 투자를 한번 하고 나면은 자기가 생각했던 그 부분이 올 때까지 5년도 좋고 7년도 좋고 기다리죠. 그렇게 기다려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버립니다. 내고야 말죠. 그런 부분을 실제로 내가 만들려고 하면은 개인 투자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을 계속 견디고 계속 가야 되죠. 그렇게 하다 보면은 결국은 내가 원하는 그런 부분까지 도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런 데이터가 확실하기 때문에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다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이번 시간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